시간입니다. 어, 명절을 하루 앞둔 날인데요. 마음이 좀 기뻐야 되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좀 많죠. 2022년은 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걱정, 내 투자금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으로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는 뭐 전반적으로 좀 오르는 듯 내리는 듯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좀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행동경제학 교과서의 내용 좀 살펴보면서 남들은 이렇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 그리고 피어스원 포트폴리오 성과 같이 보는 시간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시작되는데 제목은 풍문으로 들었소. 장기하 씨의 노래 제목이죠. 여기 원래는 소인데 좀 귀엽게 오자로 한번 써봤습니다. 네, 오자죠, 오자, 오자 났습니다. 오타. 자, 이 요번 장에서는 정보 폭포라 그러는 건데 이 정보 폭포라는 단어는 뭐 정보가 너무 많다는 뜻인 줄 이해가 감이 오시죠? 뭔가 나한테 많은 정보가 쏟아질 때 거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관리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도 좀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럴 때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 장에서는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제인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제네시스를 8천만 원에 출고했어요. 이제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죠. 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전화를 해와요. 그리고 그 차를 사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전화가 올 때마다 처음에 8천을 안 불렀던 차 가격이 7천, 6,500, 6천, 그다음에 뭐 5,500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차에는 이상이 없는데 실제로도 이상이 없거든요. 겉으로 보거나 성능도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상한 이유로 그 차값을 다운시켜서 사겠다라고 하니까 소유주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이 차를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이런 생각하셨겠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니, 그, 뭐, 차가 멀쩡하다면 왜 가격을 굳이 싸게 팔아야 되느냐 하시겠지만, 이게 자동차 제네시스가 아니고 현대차의 주식이라면 어떨까요?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 20만 원에 산 주식이 남들이 10만 원이라고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은 어떤 조언을 할까요? 대부분 주식을 팔아라 라고 권고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확고한 이유로 주식이나 펀드 이런 투자를 시작을 하지만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또 금세 팔아버려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가격이 내가 구매한 가격보다 떨어지면 이거를 그냥 팔아요. 내가 분명히 필요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남들이 뭐라 그러면 팔아요. 내가 필요해 샀는데 남들이 뭐라 하면 팔아요. 음, 뭐 반대로 내가 싸게 샀지만 남들이 또 값이 높다 그러면 또 그 값이 올라가요. 자, 이게 참 음, 이 투자의 세계에서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는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뇌동매매라는 말이 월스트리트에 있다고 해요. Investing with herd. 이 herd가 군중이라 그러는데, 자, 이 남의 말 듣는 것에 좀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자기과신이라는 내용으로 배웠었는데, 이 자기과신을 가진 그 자기 주관이 뚝 뚜렷해 보이잖아요. 이 사람조차도 그 레밍 그 쥐들이 있어요. 조그만 쥐인데 막 떼로 몰려다니면서 벼랑 끝까지 그냥 막 달리죠. 그 떨어져 죽는 줄 알거나 몰거나 그냥 막 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자기 판단이 사라진 행동을 할 때 이 레밍 같다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하는데요. 이 자기 과신 있는 사람들조차도 남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과신을 가지고 남들의 행동을 잘 주목하고 평가하고 판단한 다음에 결국 나도 자기 과신으로 같이 달리는 거예요. 레밍처럼. 이런 뭐 남들에게 영향을 받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일반적인 거예요. 동료들의 뭐 압력도 있고요. 뭐 카톡방에서 우리 다 같이 뭐 하자라고 한다든가 또 회사에서 뭐 목표를 위해서 같이 또 협업을 한다든가 사회적인 규범을 준수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뭐
그 집단 행동으로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잠깐 여기서 요만큼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 남들 다 하는 건 나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되죠. 뭐 남들이 다 본 영화, 남들이 다 사는 물건, 뭐 남들이 다 보는 책. 남들이 다 보는 책은 베스트셀러고, 뭐 남들이 다 본 영화는 박스 오피스에 올라갔다라고 하고, 뭐 남들 다 사는 물건 요즘 뭐 힙한 아이템, 뭐 핫하다는 거 이렇게 또 표현이 되면서 SNS를 많이 채워나가고 있죠. 예, 남들과 동조하는 것 이런 거는 뭐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하죠. 어떨 때냐, 뭐 차로를 역주행하려고 한다.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해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뭐 교통법규 준수 같은 것들은 사회가 원활하게 유지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투자에 있어서는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각자의 조건들이 좀 다를 수 있고 또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남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는 그래서 손해를 보는 자신을 여러 차례 에, 경험상 발견했었던 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헐드 군중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 형성되는 군중 속에 나는 어떻게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쉽게 말려드는지에 대해서 이 장에서 공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보아주시고 지금 서론에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지만 남들이 뭐 페드가 긴축을 한다고 하니까 뭐 남들이 이자율을 올린다고 하니까 그럼 남들이 판다고 하니까 나도 팔아야 되지 않냐 이런 의도에서 나도 모르게 좋은 주식조차도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은 우리가 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쌀 때 사는 거잖아요, 원래. 사야 되는 상황인데 살 생각보다는 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10% 떨어졌을 때는 잘 사요, 용기 있게. 또 15%, 20%까지는 또 용기 있게 잘 삽니다. 근데 30%, 40% 떨어지면 그때는 내가 용기는 어디 갔느냐 그런 건 난 모르고 아까 샀던 거, 먼저 샀던 거 이거 언제 팔지? 나 이거 물린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에 일반적인 군중들의 행동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올해 장은 오르고 내리고를 여러 차례 반복할 가능성이 높고 상반기 정도는 페드의 그 테이퍼링, 그러니까 돈 풀기를 끝내는 데다가 이자율도 올리고 이러다 보면 증시 당연히 안 좋을 거예요. 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남들이 판다는 그 공포감의 하나로 마음을 뭉치지 마시고 그것과는 달리 이 미국 주식 ETF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튼튼한 종목이라면 이럴 때 좀씩 더 들어가야 되겠구나 해서 굉장히 좋은 투자의 기회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알고 시작하시지만 하다 보면 또 그게 잘 안 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잡기 위한 행동경제학 교과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튼튼한 투자 성과 올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피어슨 포트폴리오 성과 같이 보도록 할게요. 파란 줄이 피어슨 포트폴리오, 빨간 줄이 S&P 500 인덱스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S&P 500 인덱스가 약 40% 떨어질 때 피어슨 포트폴리오는 20%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게 떨어지다 보니까 회복 탄력성도 더 좋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변동을 훨씬 적게 봤죠. 요건 코로나 팬데믹 때 S&P 500이 와당탕 떨어져도 피어슨 포트폴리오는 그 반대로 튼튼하게 지켜주면서 견조한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약 400여일간, 432일간 투자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성과 보니까 14.3%의 연평균 수익이 14.3%의 그 가중 수익률을 냈고 연평균으로는 11.35%를 내었습니다. 지난주의 마감일 대비 다우존스가 4.58%, S&P 500이 5.68%, 나스닥이 7.55%를 하락했고 참고로 나스닥은 고점 대비 12%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따가도 본문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그 피어슨 포트폴리오에 나스닥 인덱스가 들어가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12%의 하락이지만 이 우리 성과는 가장 높았을 때인 18%대를 비교해서 4%도 안 떨어졌어요. 굉장히 튼튼하고 연평균 수익으로 봤을 때도 한 3%대 정도만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의 하락을 조금 예상해서 약간의 그 선제적인 대응이 좀 들어 있었던 것이 유효했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꽤 견조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장 상황을 좀 보자면은 미국 증시가 3주 연속 하락해서 뭐 이번 주만도 이렇게 떨어졌지만 그 S&P 500 지수의 주간 하락폭이 팬데믹 발생 초기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상 최고치로부터 따지면 S&P 500은 8.6, 나스닥은 15.5%가 내렸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대비. 이제 전날에 이제 에버코어 ISI는 나스닥의 200의 이동 평균선이 무너진 것은 단기적 테스트 가능성을 연다라고 했는데 S&P 500 지수가 200일 이평선에서 중기 바닥을 찾으려는 증거가 없다라고 말했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하루 만에 S&P 500 지수는 200일 이평선 밑으로 추락을 했어요. 2020년 6월 이후 처음이죠. 그 82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그 문제를 좀 일으킨 셈이고요. 페드에서는 구인난으로부터 임금 인상이 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것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는 3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서너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너 차례를 금리 인상한다는 것은 현재 0%에서 0.25% 수준의 미국 기준금리가 뭐 내년 말 0.7에서 1% 정도까지 오르게 된다는 건데 이제 이런 걱정들이 시장에 반영이 된 거죠. 한편 미국은 이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실업률과 노동 참여율 모두 줄었어요. 그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뜻이죠. 뭐 그런데도 미국 기업의 이익 예상치는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는 IT 기업이 지원하는 업무 자동화에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참고로 업무 자동화를 하는 IT 기업들은 튼튼합니다. 뭐 구글이라든가 또 뭐 그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튼튼한데 그 집에서만 뭐 머무를 때 사용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뭐 넷플릭스 같은 디즈니 같은 것들은 이제 집에 놀 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만 보게 될 상황이 되는 거인데다가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는 문제로 줌 뭐 이런 것들 쓰는 양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끝나간다면 바이러스가 이제 종식되어 간다면 줌을 쓸 일은 훨씬 줄겠죠. 그래서 줌 같은 그런 집콕, 방콕 관련된 주식들은 좀 상승이 꺾여고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IT 기업도 약간 좀 구분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여튼 다음 주에는 FOMC와 애플 등 100여 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27일 미국의 4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발표될 겁니다. 이게 한 5% 후반이라고 예상은 되는데 뭐 크게 틀리진 않겠습니다만 여기가 성장률이 높으면 주가가 빨리 반등할 것이고요. 성장률이 안 좋으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8일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및 4분기 고용 지수가 될 겁니다. 이 고용 지수가 높게 나온다는 건 임금 인플레이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물가가 또 올라가고 페드는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돈줄을 묶으면서 이자율도 건드릴 거고 이렇게 된다면은 증시는 또 내려갈 거예요. 여튼 요것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거 전쟁 나지 않냐 이런 긴장 때문에 뭐 석유값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연결돼서 결코 증시에 뭐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성과 확인하셨죠? 그 인덱스 투자 꾸준하게 우리가 지수를 추종하면서 그 오를 때 내릴 때 부화 내동하지 않고 꾸준하게 진행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큰 수익을 안겨준다는 것 잊지 마시고 가격이 싸지면 되려 더 사는 좋은 전략을 당연한 전략을 지키시는 투자자의 마음 튼튼한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고요.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뭐 좋아요, 구독 이런 얘기는 결코 하지 않죠. 처음으로 한 얘기는 댓글 남겨주세요라는 부탁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저의 부족함을 일깨워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특히 부탁드립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면 계속 반영해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장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